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영상 보시는 시간이 아마 설 연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설 연휴를 보내기 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내용들 같이 살펴보고 업로드는 추후에 해서 연휴 동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동안 계속해서 셀트리온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그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체크하도록 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에 대해서 보시면은 오늘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증권사 레포트에 나와서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4분기 예상치가 실적이 밑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KB증권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밑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실적은요, 항상 컨센서스 예상치에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증권사들의 목표가는요, 항상 그냥 높이 올려놓고 의미 없는 목표가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온 셀트리온 된 내용도 어떻게 본다? 의미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 실적의 75%가 상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잘 맞췄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떻게 보자 그러냐면 증권사에서 예상치 실적이 밑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권사들이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이야기하네.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네. 나와있고 지금 예방접종 한 방 맞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고, 4분기 보다가 1분기가 좋아지면은 무슨 효과예요? 기저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느끼면서 주가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그렇게 부정적이다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공매도를 보니까요, 이제 거래 비중이 1%밖에 안 돼요. 다시 좀 정상화 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여기에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공매도 더 쳐도 될까? 확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치겠죠. 근데 공매도 더 못 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세게 못 친다라는 거. 왜? 내려 공매도를 여기서 비중 늘려서 쳤어요. 쳤는데 주가가 반등 나와버리면 완전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에 공매도 세력들도 뭐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도 이 구간에서는 지금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는요, 떨어지고 있으면은 더욱 공매도가 나오고요. 그 이상으로 너무 과평가가 되었으면 위에서 공매도가 또 나오겠죠.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가 더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여기는 바닥이라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매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주주분들, 이거 분명히 공매도 얘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세력들의 흐름으로 보는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올 만큼 여기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더 나와봤자 단기적 언더슈팅이고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상당한 변곡점이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 제가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왜? 고점이 낮아지는 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저점이 높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포인트로 두고 가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한 변곡점이 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거래량 나오면서 진바닥 형성되면서 흘러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엄청나게 제가 우리 조회수를 또 많이 기록했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바로 합병이었죠. 지금 합병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합병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합병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해야죠. 누구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소액 주주도 동의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주주들이 반대하며 매수 청구권 행사합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이게 많아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합병을 철회하겠죠.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합병을 해도 좋고 그냥 가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합병이라는 이야기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20만 원 이 상태까지는 가야 우선 요 정도까지는 해야 합병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앞으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월 20일 날 오늘 뉴스가 딱 나왔어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신약으로 성장 가속한다. 자, 이 내용도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3, 4합병 언제쯤이냐?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한 발 빨리 앞서는 김 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항체신약 개발로 신성 동력 확보했다. 그룹 3, 4합병 개혁 결국 해넘겼다 그랬는데 합병 검토 중이다. 일정 추이 공시한다. 조만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제 주가 끌어올려야 여기에 대해서 합병을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 추진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3사를 거느리고 있겠지만 이걸 합친다고 했지만 합쳤을 때 득과 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득은 어떤 것이고 실은 어떤 것이냐?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영상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매출이라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그룹 차원에서 줄어들게 보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셀트리온이 이제 만든 것을 헬스케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급 계약하죠. 공급을 하죠. 그 여기서 가면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여기서 또 이익을 남기면서 가는데 자, 이 구조에서 매출적인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셀트리온이 다이렉트로 이제 공급 계약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라는 규모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매출로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수익성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합병은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해야 된다고요.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반대하면 비율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적인 비율로 봤을 때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무조건 반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분식회계 논란으로 합병 작업이 무기한 연기됐었는데 이거는 혐의 없다, 고의성이 없다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합병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네, 바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병 가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이미 뭘 해줬습니까? 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었죠.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면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부양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이 이제 부양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서명예회장 주가를 떨어뜨린 뒤 합병 진행하려 한다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서 회장 쪽에서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득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주 쪽에서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떨어뜨렸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서 회장도 서 전 회장도 서 명회장도 느끼게 이렇게 떨어뜨려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좀 여기서는 사탕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주가를 끌어올려서 우리 주주분들을 달래서 합병을 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조건 제가 생각했던 20만 원 이 상태 가야 여기서 이제 합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나올 수도 없어요. 나와도 주가 안 돼요. 나오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합병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그때 움직이게 될 거고 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디? 제약바이오에 들어오는데 특히나 대형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 셀트리온 움직일 것 같아요. 대표님 내년이 언제입니까? 음력 내년. 자, 지금 아직까지 음력이 언제예요? 2022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력 2023년 내년에는 셀트리온이 본격적인 흐름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들어주면서 점차적인 수급이 유입될 거거든요. 자, 이런 수급 동안 움직임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한 발 앞서서 먼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합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오는 내용들 또 귀담아 보시고요. 또 구독하기 해놓으신다 그러면 영상 나올 때마다 따끈따끈한 거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 셀트리온의 방향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제 영상 많이 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큰 힘이 되고요. 구독하기 해놓으신다 그러면 앞으로 영상 나올 때 빠르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